투표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제가 각 자리에 포스트잇과 볼펜을 놔두었는데 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나 잘한 점 한 가지, 그리고 아쉽거나 보완할 점 한 가지씩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단어들은 저에게 있어 중요하거나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주요 세 가지만 함께 보자면 첫 번째 바르정입니다. 실제 저의 이름은 바르정의 은혜은, 바르고 은혜롭게 자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엄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같은 그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일남 삼녀중 셋째로 자라며 자연스레 예의와 발음은 저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소녀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반 이상의 시간을 독일에서 보냈는데요. 이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 매우 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스스로에 대해 탐구하고 저를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침착한 태도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쟁이가 되고 싶은 7인입니다. 저는 현재 인사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직장에서 3분의 1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 고민해 보았고, 그 결과 저는 늘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어떤 형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인사직이라는 게 기업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 어떻게 조직에 잘 적응하게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할지 고민하는 그런 사명감에 동의해서 인사직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의 주요 경력은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고, 저의 인사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력은 저희 인재창조원에서 인턴을 한 경험, 그리고 독일에 있을 당시 세계 최대 국제 리더십 청년 자치단체인 아이색이라는 곳에서 인사팀과 마케팅 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취득한 자격증인데요. 인사직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저는 인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당시 이것을 배우면서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영학적이고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원가, 재무, 세무, 회계를 모두 총괄하여 배울 수 있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두 번째 과제를 부여받은 운영 과정에 있어 개선점을 찾는 파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턴 생활 동안 운이 좋게도 많은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들은 부부명상 캠프, 취업 아카데미, 스티브 비치입니다.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명상 캠프입니다. 부부명상 캠프는 이번 고흥에서 실시된 1박 2일간의 캠프로 직원들과 직원들의 배우자에게 힐링과 행복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고흥의 아름다운 그 자연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흥 수련원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거진 로금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육 중에는 창을 블라인드로 다 가린다든지, 또는 교육 틈틈이 아주 타이트한 교육 일정은 아니었지만 산책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서 산책을 유도하는 작은 이벤트를 솔루션으로 넣었는데요. 직원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부부이기 때문에 약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물찾기 같은 그냥 소소한 이벤트로 산책을 유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고흥에서 시행되다 보니 선발된 교육생분들 지역비와 성비가 광량에 많이 몰려있고, 또한 모든 부부가 남성인 직원분들이었습니다. 해서 지역과 성별을 좀 더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선발 과정에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사이즈별로 종이컵을 준비해서 다가를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었는데요. 요즘 환경적 이슈가 커지고 중요해지다 보니까 종이컵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텀블러 보통 집에 하나씩은 있으니까 가져오시라고 권고를 드려서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취업 아카데미는 대졸 취준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아카데미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점은 워낙 필요한 문서도 많고 그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PM 주 담당자와 운영 보조 지원자 사이에 혼선을 가끔 빚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중복해서 작업한다든지 출력에 있어 혼선을 빚는다든지 등의, 그래서 문서 출력과 체크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날짜를 지정해서 체계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였고, 이거는 추후에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 출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주차 취업 코칭 시간에 있어 시간 분배가 조금 불균등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1주차에는 사회 강사분들을 모셔서 자소서 코칭과 모의 면접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1인 강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혼자서 코칭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있던 운영진 분들이 보통 3분 정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그 자소서 시간에만 따로 시간 안내에 있어 도움을 드린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한 모의 면접 이후에 저희 Q&A 시간을 강사님들과 가지게 되는데, 이때 교육생분들이 면접 후에 많이 지쳐 있어서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그날 오전이나 사전에 한 번 더 공지를 해준다면 질문을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는 면접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묻지 못했던 질문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강사진 관리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1주차 강사분들이 오실 때 종종 이분들이 카페에서 방황하거나 건물 안에서 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런 방황하시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강사분들이 있어서 안내 맞이와 그리고 휴게 공간을 따로 안내해 드린다면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리츠입니다. 스티브 리츠는 국내 주요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와서 인턴십으로 연결해 저희 포스코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첫날에 느낀 것은 저희 교육생분들이 첫날 시작에 있어 자기소개를 연달아 2번이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인창원에서 준비한 인트로 프로그램과 포스코 인사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저는 인사문화실과 저희의 원활한 교육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일정이 갑자기 변동되거나 강사분들이 변경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강사 섭외 확정은 물론이고 교육이 변동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교육을 준비해 놓는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간 분배입니다. 만족도 결과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어떤 프로그램은 내용에 비해 시간이 너무 길다,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 알차고 유익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아쉬웠다 라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추후에 다른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존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한다면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턴생활 가이드입니다. 제가 출근했던 그 첫날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저희 교육 그룹에 계속해서 인턴분들이 새로 오실 거기 때문에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인턴생활입니다. 네, 이 가이드는 인턴 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간략한 비즈니스 매너를 소개하는 참고서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인턴을 오기 전 한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회사 생활과 업무 수행, 비즈니스 매너로 제가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입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어 사전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처음 오게 되면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매우 낯선데요. 그래서 미리 접할 수 있게 정의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시작과 활동, 종류로 나누어서 시작일에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와 사원증을 작성하는 것부터 입사 메일 작성, 중요한 과제죠. 그리고 인턴 활동 중에는 출근 인사라던가 코로나 체크, 저희 포스톡 단톡방에 온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일과로는 인턴 과제를 하는 업무 스케줄 상의하는 것 등을 작성하였고, 종료일에는 종료 인사와 종료 메일 작성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입사 메일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예시가 없다 보면 막막하고 어떤 내용을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첨부로 예시를 넣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을 필두로 저의 입사 메일을 샘플로 한번 작성해 보았고, 마지막에 이 서명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설정 방법까지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다음은 휴가와 출장편입니다. 저희 EP에 출장 근대 경조금 앱에 들어가서 결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인턴으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일일이 다 배우고 가서 다시 확인받고 이게 한 번 해봐도 잘 어렵더라고요, 기억하기가.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다음은 조직 생활에 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클린데스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퇴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문서나 컴퓨터를 꼭 잠금해 놓는 것, 그리고 퇴근할 때는 이제 시간을 철저히 하는 것 등을 기입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식 간담회가 있거나 회의 안내를 할 때 보통 인턴이 이제 안내 문자를 많이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단체 문자를 보낼 때 편리하게 보낼 수 있게끔 이 앱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EP입니다. EP 안에 다양한 앱들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회의실 예약하기, 워터마크 문서 출력하기, 그리고 ECM 사용법입니다. ECM을 가장 최다 빈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신규 콘텐츠 등록하는 방법과 이렇게 보안 등급을 설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공동권한 드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공화를 드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수정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버전을 선택한다는 점까지 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턴으로 오게 된다면 저희 산업혁신교육그룹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알아야 하는 것 같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업무를 인턴은 주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를 추가적으로 기입해서 설명을 좀 더 보태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대상과 목적과 기간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슬라이드고요. 이것이 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업무에 있어 안내서입니다. 처음에 입과 안내 전화를 하는 것부터 설문응답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도 설명 결과 기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별로 작성해 보았고, 그리고 개선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필요 문서 작성과 출력하는 가이드라인을 뒷장에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서들을 리스트업 해 보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날짜에 맞춰서 출력하는 날짜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강영근 과장님과 조은 과장님께도 제가 자문을 구해서 한번 작성해 보았고,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인턴은 대단한 업무 능력을 또 좋지만 그것보다는 예의를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장과 인사, 전화 응대, 회사에 있어 꼭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한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사란
격리하는 마음을 표해서 조직에 있어 꼭 해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출근 인사, 업무 중 다시 마주쳤을 때라던가 그리고 퇴근 인사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기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있던 생활 가이드는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태도, 직업, 리더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태도적인 면에서는 저는 사실 매우 재미있거나 아주 스스럼 없이 1초 만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밝은 에너지와 좀 더 적극적인 다가가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싶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잘 살려서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초 만에 금방 친해지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가 인사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HRD와 HRM의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 안에 있어서는 필요로 하고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 역량이 뛰어난 것보다 팀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때가 훨씬 많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곳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팀원들과 함께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난다면 저 또한 어느새 리더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러한 리더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 팔로워들의 상상력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리더, 결과적으로 목적의식을 고취시켜 기업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있어 가장 가까이 다가올 미래가 저에게 있어서 취업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 기업인 포스코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저는 다양한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위에 내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분들이고요. 밑에는 교육 과정 중인 참가으로 잠시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 관점과 조직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포스코를 바라보았는데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그저 소비자 입장에서의 포스코는 일단 국내 탑 제철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수한 재무 구조로 인정받은 아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또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직원들의 프라이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철고급이라는 기업 시민이라는 프라이드, 그리고 기업이 직원을 잘 배려해준다고 느끼는 만족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간다,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직원들에게는 충성도로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저 선망한다고 조직에 있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관점으로도 포스코를 바라보았는데요. 포스코는 산업 주기가 길고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는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성향이 필요했고, 그리고 연속 공정의 특성상 협업 지향적이었습니다.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서 경쟁적인 그런 산업보다는 협업이 중요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포스코는 수직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희 그룹장님께 마치 너는 기성세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저의 보수적인 성향과 또한 경쟁의 성취를 느끼기보다는 협업하면서 팀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포스코의 성향이 잘 맞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포스코는 저에게 명실상부한 1위 목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출근 전날 밤에 긴장감 그리고 걱정 반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의 인턴 생활은 매우 감사하고 뜻깊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따뜻한 구독원님들의 선배님들을
분들 잘 만나서 그동안 많이 배우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선배가 된다면 꼭 이런 모습의 선배님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턴은 종료되지만 언제 어디서든 다시 뵌다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고 늘 건강하시고 제 자리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감동스러운 프레젠테이션. 최근에 발표도 참 잘 들었어요. 그 포스트잇에 적어주신 거는 자리에 두고 가시면 제가 수고하고 적어줄게요. 그냥 뭐 적어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약간 네. 약간 얘기하면 참 준비하고 발표하느라 멘티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신경을 썼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멘토도 어떤 과제를 줘야 우리 멘티가 훌륭하게 직장생활 앞으로 많은 남은 시간을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당하게 본인에 대해서 피치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흔한 자리는 아닌데 이런 자리가 우리 병은 씨한테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선배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표는 참 잘하고 예전에도 발표를 잘 못 느꼈었는데 잘하고 다른 PP도 잘 만들고 하니까 좋은 자리,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시간은 아직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해야 될 순서 같네요. 앞서 이렇게 잘한 점, 보완할 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숙제를 주셔서 그거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아카데미 취업 아카데미 할 때의 발표 모습보다 더 여유롭고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달 동안의 그 경험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런 생생한 컨텐츠도 끊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완할 점은 스토리텔링을 좀 더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2달 동안에 인턴 하셨는데 분명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면 더 마지막에 감동적인 그런 울컥한 모습 아주 이렇게 저도 내가 그렇게까지 우리 발표를 잘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지만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는 그런 질문으로 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턴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혹은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인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터뷰 했던 분들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말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로 질문하면서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시작하기에 설렘과 그 제가 인턴을 한다는 그 행복감에도 매우 행복했지만 지금 이렇게 선배님들과 친해져서 인사도 하면서 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고 지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내용은 제가 그 스틸브리지를 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인사팀의 채용 피지콘 섹션에 리더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짧은 인터뷰를 요청하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자기가 그냥 대기업이라고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것보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작정 인사직을 목표로 인사나 뭐 재무나 저의 경영적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큰 이유 없이 직무를 선택하기보다 네가 잘할 수 있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인사직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강영은 과장님은 강영은 과장이라고 그러고 이종훈 과장은 종훈 과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노영훈 대리님께서 사연을 좀 봐주시죠. 멘토라서. 따로 사연을 볼 건 없고 그 정은 씨 발표를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 취업 그 교육에 들어왔을 때 못 봤기 때문에 원래도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런 질문에도 저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주 잘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또 느끼게 됐고 그 매일 아침에 왔을 때 굉장히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것들을 티는 내지 않지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김정은이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딱 떠오른다면 어디를 가서도 더 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룹장님이 이제 정은 씨는 니는 맨날 기성세대 같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깊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행동이나 말로나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를 좀 느꼈고 본인이 그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은 씨가 비록 인턴이고 나이는 어리고 했지만 여기 말했던 종은 과장님도 명은 대리도 이제 정은을 보면서 뭔가 그늘이었다라고 느꼈던 적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 나중에 투비의 리더가 됐을 때 모습을 향해서 이미 그렇게 이제 내재화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후에 포스코에서 만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하고 싶은 직무를 함에 있어서 아마 잘 되고 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2달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했네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은 과장님이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아 진짜? 아니 무슨 이제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많이 약 올렸는데 이제 저한테 김정은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닌 우리 인턴 2개월 같이 경험한 김정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인턴 수십 명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인사를 제일 잘하는 인턴 같아요. 그것도 딱 양손을 같이 배꼽에 모으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인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타이밍이 잘 맞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그룹의 인턴 중에서 가장 좀 다양한 경험을 과정도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저 김정은 씨는 그런 좀 타이밍이 잘 맞아갖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저기 적혔던 열정과 그리고 끼를 많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인턴이었고 거기서도 참 이렇게 좀 제가 옆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좀 흐뭇한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인턴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정은 씨는 저랑 또 이렇게 체험으로 낚시도 같이 하고 해서 이렇게 장어도 많이 잡고 이런 것도 특별하게 그런 또 기획이 있는 발표를 참 굉장히 잘 해요.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아요. 생각 같은데 이제 시선이 자꾸 저쪽에 우리 그 이전 대회를 받는지 박준성 교수님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린 거 제외하고는 참 발표도 잘 했고 마지막 페이지에
좀 감명 깊게 봤던 표현이 그 부하 직원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그런 감동 깊게 좀 들었습니다.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인지 본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 그런 리더가 나중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거의 될 것 같고 오늘 또 그룹장님이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내일 갈 때 같이 식사. 오늘 일단 원장님 하고 오늘